여러분께서는 은퇴 후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할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마도 젊을 때는 막연히 노후엔 좀 있으면 되겠지 하고 넘겼을지 모르지만 막상 60대 중반이 되고 보니 현실은 생각보다 냉혹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평생 성실히 일하고도 은퇴 후 생활비가 부족해 힘들어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공원에서 폐지를 줍는 노인분들의 모습이나 마트에서 시식 코너를 돌며 끼니를 때우신다는 이야기는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닙니다. 이는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실제 통계에 따르면 대한민국 66세 이상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이 약 40.4%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고 OECD 평균 14.2%의 3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노인 2분 중 1분은 빈곤을 겪고 있다는 뜻입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걸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 하나는 은퇴 준비 부족입니다. 많은 분들이 노후 자금을 충분히 마련하지 못한 채 퇴직을 맞이합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가구주와 배우자가 함께 노후 준비가 잘 되어 있다고 느끼는 가구는 8.4%에 불과했고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응답이 절반이 넘는 52.5%나 되었다고 합니다. 즉, 대다수 사람들이 노후 대비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이죠. 기대 수명이 늘어나면서 은퇴 후 보내야 할 시간은 길어졌는데 이에 비해 경제적 대비는 턱없이 부족한 현실인 것입니다. 현재 한국인의 평균 기대 수명은 약 83.5세로 1970년에 비해 20년도 더 늘어났습니다. 60대 중반에 퇴직한다고 가정하면 좋기 20년 이상은 소득 없이 생활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현실 앞에서 많은 은퇴자분들이 내가 과연 언제까지 내 돈으로 생활할 수 있을까? 혹시라도 자식들에게 손 벌리게 되지는 않을까? 하는 불안감을 느낍니다. 65세를 넘어 노년에 접어들었지만 마냥 편히 쉬기에는 경제적 걱정이 발목을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편으로 어떤 분들은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파이어족 FIRE, 조기, 은퇴이나 경제적 자유라는 말을 접하며 나도 남은 인생을 경제적으로 자유롭게 살 수 있을까? 라는 바람을 가져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경제적 자유를 위해선 6억 원이 필요합니다라는 화두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갑자기 6억 원이라는 구체적인 숫자가 등장하니 뜬금없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6억 원은 많은 재무 전문가들과 은퇴 선배들이 현실적인 노후 자금의 목표치로 거론하는 금액입니다. 물론 개인별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노후에 돈 걱정 없이 살기 위해 필요한 자산 규모를 하나의 예로 든 것입니다. 여기에는 어떤 배경과 계산이 숨어 있는지, 정말 6억 원이면 충분한 것인지, 또 만약 그 정도 자금을 모으지 못했다면 지금이라도 어떻게 대비할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먼저 은퇴 후 필요한 생활비가 얼마나 되는지 현실적인 수치를 통해 살펴보고 그에 따라 필요한 은퇴자금 규모를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볼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금을 마련하고 굴리기 위한 투자 전략과 포트폴리오 구성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금, ETF, 부동산, 즉시연금 등 실제 활용 가능한 수단들의 장단점을 짚어보고 어떤 조합으로 얼마나 수익을 낼 수 있는지 시뮬레이션도 해보겠습니다. 또한 연령대별로 현실적인 노후 준비 전략을 제시해 드릴 텐데요. 50대 중반의 은퇴 준비부터 60대 초반의 은퇴 설계, 그리고 65세 이후의 자산 관리까지 단계별로 나누어 각 상황에 맞는 조언과 실행 방안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분과 비슷한 상황에 있는 가상의 인물 사례 2에서 3가지를 들어 보다 현실감 있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할게요. 끝까지 들으시면 막연했던 노후 자금 마련에 대한 그림이 좀 더 선명해질 것입니다. 혹시 지금 65세를 넘으신 시청자분이라면 너무 늦은 건 아닐까 걱정되실 수도 있지만 지금부터라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아직 은퇴 전인 분들은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는데 오늘 내용을 참고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왜 경제적 자유에 6억 원이라는 자금이 필요한지,
그리고 그 6억 원을 어떻게 마련하고 굴릴 수 있는지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영상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료 분석과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필요한 은퇴자금 계산 방법과 배경 설명, 은퇴 후 월생활비 얼마나 필요할까? 노후 자금을 논하기 전에 은퇴 후 월생활비가 얼마나 드는지부터 알아봐야 합니다. 사람마다 생활 수준이나 건강 상태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통계와 조사를 통해 평균적인 수치를 참고해 볼 수 있습니다. 통계청이 2024년에 발표한 가계 금융복지조사 결과를 보면 은퇴하지 않은 중장년 가구주가 생각하는 은퇴 후 적정 생활비는 월 약 336만 원, 최소 생활비는 월 240만 원 정도로 집계되었습니다. 여기서 적정 생활비 336만 원은 부부가 함께 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금액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산하연구원의 조사에서도 중고령 1인 가구의 적정 노후 생활비는 약 165만 원, 부부 가구는 약 268만 원이라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대략 1인당 15만 200만 원, 부부 250에서 300만 원 선이 적정하다고들 느낀다는 뜻이죠. 하지만 적정의 기준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분은 매달 200만 원도 부족하다고 느낄 수 있고 어떤 분은 150만 원으로도 충분히 지낼 수 있습니다. 실제 은퇴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1인 가구의 경우 월 200만 300만 원, 부부 가구는 250만 370만 원 정도를 생활비로 쓰고 있다고 합니다. 즉, 생활 수준을 조금 낮추면 부부가 250만 원 선에서도 살림을 꾸릴 수 있지만 여유를 부리면 350만 원 이상도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일단 여기서는 은퇴 후 월 250만 원 정도는 필요하다는 가정으로 이야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250만 원이면 너무 많게 들릴 수 있지만 두 사람 기준이라면 1인당 125만 원씩 쓰는 셈이고 의료비나 예기치 않은 지출까지 고려하면 과한 수준은 아닙니다. 물론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목표 생활비는 조정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등 고정소득이 얼마나 있는지도 고려해야 하고 주택자가 여부나 대출 상환 여부에 따라 필요한 현금 흐름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최소 월 200만 원 이상, 가능하면 250만 원 안팎의 생활비는 있어야 웬만큼 걱정 없이 지낼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필요한 은퇴자금 규모 계산하기. 이제 월생활비 목표치에 따라 필요한 은퇴자금의 규모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가령 월 250만 원이 필요하고 다른 소득은 전혀 없다고 가정해 보죠. 월 250만 원이면 1년에 3천만 원입니다. 그렇다면 20년 은퇴 생활을 한다면 단순 계산으로 3천만 원에 20년 6억 원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계산은 인플레이션이나 자산 운용 수익을 고려하지 않은 매우 단순한 방식입니다. 실제로는 자산을 투자하여 수익을 얻거나 일부는 연금으로 받을 것이므로 필요한 총액이 줄어들 수도 있고 반대로 물가 상승으로 지출이 늘어나 총액이 커질 수도 있습니다. 계산 방법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 접근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재무 설계 분야에서 흔히 사용하는 25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는 은퇴 후 필요한 연간 지출의 25배에 해당하는 자산을 마련해야 안정적인 노후가 가능하다는 경험칙입니다. 이 법칙의 배경에는 연 4% 정도로 자산을 인출하면 원금을 거의 보존하면서 오랜 기간 지급을 지속할 수 있다는 개념 소위 4% 룰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 200만 원 연간 2,400만 원을 쓰고 싶다면 2,400만 원에 25배인 6억 원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 6억 원을 연 4% 수익 나는 곳에 투자하면 연 2,400만 원을 얻을 수 있고 그걸 꺼내 쓰면 된다는 아이디어입니다. 마찬가지로 월 250만 원 연 3천만 원을 쓰려면 3천만 원에 25배인 7억 5천만 원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오죠. 즉 4% 인출 전략을 적용하면 6억 원은 다소 최소 생활비 개념이고 여유롭게 쓰려면 7억 8억 원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실제 한 금융사의 은퇴자금 계산에 따르면 65세부터 88세까지 24년간
월 336만 원을 쓰려면 물가 상승률 1.3%와 자산 수익률 2.2%를 가정할 때 약 9억 원 정도의 자금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온 바 있습니다. 이처럼 여유 수준에 따라 요구 금액이 달라지지만 많은 분들이 노후에 최소 5억 10억 원은 있어야 한다는 말을 들어보신 것도 이러한 계산들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6억 원이라는 숫자가 많이 언급될까요? 이는 앞서 말한 것처럼 목표 생활비를 월 200만 원 선으로 잡거나 자산 운용을 조금 더 공격적으로 했을 경우에 현실화되는 수치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자산 6억 원을 연 5% 수익률로 운용할 수 있다면 1년에 3천만 원을 벌게 되고 그걸로 월 250만 원을 충당할 수 있습니다. 또는 연 6% 수익이 나면 연 3,600만 원, 월 300만 원까지도 가능합니다. 실제 경제적 자유를 논하는 커뮤니티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목표 수익률 56% 수준으로 굴려서 월 생활비를 충당하자는 언급이 많습니다. 가령 한 재무 블로그에서는 4억 원 투자 시 월 170만 원, 5억 원 투자 시 월 210만 원, 6억 원 투자 시 월 250만 원 이상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계산하여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세금과 기타 비용을 일부 고려한 수치인데요. 6억 원을 67% 수익률로 운용하면 세후로 월 25만 300만 원 정도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67% 수익률이 너무 높게 들릴 수도 있지만 뒤에서 설명드릴 다양한 투자 수단을 활용하면 충분히 달성 가능한 목표 수익률 범위이기도 합니다. 물론 그에 따른 위험 관리도 필요합니다. 정리해보면 필요한 은퇴자금 월 필요 생활비 마이너스 월 고정소득 10이 필요한 기간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고정소득에는 국민연금이나 직영연금 같은 공적연금, 퇴직연금, 연금형 수령액, 부동산 임대 수입 등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한 달에 250만 원이 필요하지만 부부가 국민연금으로 합쳐 월 134만 원을 받고 있다면 부족한 금액은 116만 원입니다. 연간으로는 약 1,392만 원이 부족하겠죠. 이 경우 4% 인출 원칙을 적용하면 1,392만 원의 25배인 약 3억 4,800만 원이 필요한 은퇴자금이 됩니다. 이미 연금으로 절반 이상을 확보하고 있으니 전체 생활비가 필요할 때보다는 목표해야 할 자산 규모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각자의 연금 수령액과 지출 수준에 따라 필요한 금액이 달라지므로 6억이라는 숫자는 절대적인 정답이 아니라 하나의 예시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본인의 상황에 맞는 목표 금액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월 지출 예상액, 보유 자산, 앞으로 모을 수 있는 돈, 연금 수령 시기와 금액 등을 고려해서 나는 은퇴 시점에 얼마를 가지고 있어야 마음이 놓일까를 계산해 보는 것이죠. 혹시 이미 은퇴를 하신 분이라면 난 지금 자산이 6억이 안 되는데 큰일이네 하고 걱정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좌절하지는 마세요. 각자의 상황에 맞게 전략을 짜면 적은 자산으로도 최대한 효율적으로 생활을 꾸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직 은퇴 전이시라면 앞으로 목표 금액을 달성하기 위해 저축과 투자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계획을 세우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렇게 모은 은퇴자금을 어떻게 운용해야 목표 생활비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구체적인 투자 전략과 수익률 모델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략 및 수익률 모델링. 이제 은퇴자금을 마련했다는 가정하에 그 돈을 어떻게 운용하면 좋을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5억이든 6억이든 노후 자금을 손에 쥐었다면 그냥 은행에 넣어두기보다는 현명하게 굴려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산을 운용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수단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예금 적금 포함, 주식 ETF, 부동산, 연금 상품 즉시연금 등이 있죠. 각각의 수단마다 장단점과 기대 수익률, 위험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성향과 시장 상황에 맞춰 적절히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한 가지에만 올인하기보다는 여러 자산에 분산 투자하면 위험을 줄이면서도 꾸준한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주요 투자 수단들의 특징과 노후자금 운용 방법을 상세히 살펴보고 예시 포트폴리오로 수익을 시뮬레이션해 보겠습니다. 3-1. 안전자산 예금과 채권의 활용. 예금정기예금은 가장 전통적이고 안전한 자산 운용 수단입니다. 은행에 돈을 맡기면 약정된 이자를 주기 때문에 원금 손실 위험이 거의 없고 예금자 보호 한도 현재 5천만 원 내에서는 국가가 보호해 주므로 안정성이 매우 높습니다. 은퇴자금 중 최소한의 생활비 12년치는 이렇게 예금이나 MMF 등에 넣어 유동성과 안전성을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장점은 원금이 보장되고 이자율이 확정적이어서 마음이 편하다는 점입니다. 단점으로는 수익률이 낮다는 것이죠. 2025년 현재 정기예금 금리가 연 34% 수준이라고 해도 세후 이자는 그보다 낮고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실질 이익은 더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6억 원을 연 3% 금리 예금에 넣으면 연 1,800만 원의 이자를 받습니다. 여기에 15.4% 이자 소득세를 떼면 약 1,520만 원 정도가 손에 쥐어지죠. 한 달로 보면 약 126만 원 수준입니다. 아까 우리가 목표했던 월 250만 원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입니다. 물론 원금을 그대로 보존하면서 얻게 되는 이득이니 그만큼의 안정대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예금은 일부 자산의 안전판으로 활용하되 지나치게 많은 자산을 예금에 묶어두면 자산 증식이나 현금 흐름 창출 측면에서 비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채권도 예금과 유사한 안정자산으로 분류됩니다. 정부나 기업이 발행하는 채권에 투자하면 이자를 받으며 만기까지 보유하면 원금을 돌려받게 됩니다. 직접 개별 채권을 사는 방법도 있지만 보통은 채권형 펀드나 채권 ETF를 통해 투자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현재 시장에서 안전하다고 평가되는 국채나 우량회사채의 수익률은 대략 연 3에서 4% 수준입니다. 채권의 장점은 예금보다 유동성이 높고 시장에 언제든 팔 수 있으므로 금리 상황에 따라 채권 가격이 올라 자본 차익을 볼 가능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포트폴리오에 채권을 포함하면 전체 변동성을 낮추는 완충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주식시장이 급락할 때 채권은 상대적으로 덜 떨어지거나 오르는 경향이 있어 자산 배분 관점에서 필수적입니다. 단점은 금리가 오를 때 채권 가격이 떨어질 수 있다는 시장 위험이 있고 장기적으로 볼 때 주식 등 위험 자산에 비해 수익률이 낮다는 점입니다. 그래도 정기 예금보다 다소 높은 금리를 원하는 분이나 연금 개시 전 몇 년간 필요한 생활비를 확보하려는 분들에게 채권 투자는 좋은 옵션입니다. 예를 들어 채권 ETF인 미국 종합채권지수 ETF 티커 BND나 국내 채권 ETF 등에 투자하면 연 4% 안팎의 이자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1억 원을 넣어두면 연 400만 원, 월 약 33만 원의 현금 흐름을 얻는 셈입니다. 정리하면 예금과 채권은 원금 보전과 안정을 담당하는 자산들입니다. 은퇴 포트폴리오의 일정 부분을 이런 안전자산으로 유지하면 마음 놓고 생활비를 인출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다만 너무 보수적으로 운용하면 인플레이션을 따라가기 어렵고 자산이 점차 소진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자산과 더불어 다음에 설명할 성장자산 주식, ETF 등을 적절히 섞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주식과 ETF로 인컴, 성장 잡기. 주식은 기업의 지분을 사서 그 기업의 성장에 참여하는 투자입니다. 역사가 증명하듯이 장기적으로 주식시장은 우상향해 왔고 물가 상승을 능가하는 수익을 내왔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매우 출렁일 수 있고 투자 종목 선택에 따라 실패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개별 주식을 고르는 것은 은퇴 이후에는 부담일 수 있습니다. ETF 상장 지수 펀드는 이런 부분을 보완해주는 좋은 도구입니다. ETF를 활용하면 손쉽게 분산 투자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코스피 200 ETF 하나만 사도 한국의 200대 기업에 골고루 투자하는 효과가 있고 S&P 500 ETF를 사면 미국 대표 500개 기업에 분산 투자하는 셈입니다.
또한 은퇴자 입장에서는 배당 수익을 주기적으로 주는 배당주 ETF나 리츠 REITs, ETF 등을 활용해 현금 흐름을 얻을 수 있는 주식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개별 주식 투자보다 변동성이 낮고 관리가 쉬우며 배당이나 임대료 등 인컴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주식 ETF의 장점은 높은 기대 수익률과 인플레이션 해지 대비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배당 성장주 ETF SCHD의 현재 배당 수익률은 약 3.5% 정도이지만 매년 배당금이 늘어나는 기업들로 구성되어 있어 시간이 지날수록 배당 수익이 증가합니다. 이런 자산에 1억 원을 투자하면 첫 해에는 연 350만 원월 29만 원 정도를 받지만 몇 년 후에는 배당금이 올라 월 40만 원, 50만 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마치 현금 흐름이 인플레이션을 따라 같이 올라가주는 효과가 있죠. 또한 주가 자체도 기업 실적 성장에 따라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은퇴 초기에 쓰고 남은 돈이 시간이 지날수록 불어나는 선순환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고배당주나 인컴형 ETF를 활용하면 초기부터 높은 현금 수익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기술주 나스닥100 지수의 커버드 콜 전략을 입힌 QILD라는 ETF는 배당 수익률이 무려 연 12% 안팎에 달합니다. 또 JP모간에서 운용하는 JEPI라는 커버드 콜 ETF는 연 10% 내외의 수익을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상품들은 초기 현금 흐름 극대화에 유리합니다. 1억 원을 QILD에 넣어두면 연 1,200만 원, 즉 월 100만 원 정도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이죠. 시장 상황에 따라 변동. 다만 이런 고수익 ETF들은 배당은 높지만 주가 상승 여력이 낮거나 장기적으로 횡보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커버드 콜 전략의 특성상 큰 시세 차익을 포기하고 그 대신 옵션 프리미엄을 배당으로 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원금이 크게 불어나지 않고 제자리 걸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당 성장주와 고배당주 또는 커버드 콜을 적절히 섞어서 초기에는 충분한 현금 흐름을 얻고 장기적으로는 배당이 늘어나도록 포트폴리오를 짜는 것이 한 가지 현명한 접근입니다. 이렇게 하면 은퇴 초반에도 생활비가 나오고 후반에도 자산의 구매력이 유지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주식과 ETF는 노후 자산에 활력을 불어넣는 성장 엔진입니다. 변동성이라는 위험은 있지만 오랜 기간 물가가 오르는 현실에서 자산의 실질 가치를 지키려면 어느 정도는 주식 투자 비중이 필요합니다. 은퇴자라고 해서 무조건 예금만 해서는 오히려 돈의 가치가 줄어들 위험이 있죠. 물론 주식 비중을 얼마나 가져갈지는 각자의 위험 감내도에 따라 다릅니다. 보수적인 분은 20에서 30%만 주식에 두고 나머지는 안전자산에 둘 수도 있고 공격적인 분은 은퇴 후에도 50% 이상 주식에 두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너무 겁낼 필요도 너무 욕심낼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시장 역사와 데이터를 공부하고 분산 투자를 잘 활용하면 은퇴 후 주식 투자도 충분히 안전하게 할 수 있습니다. 특히 ETF의 등장은 은퇴자금 운용을 한결 쉽게 만들었습니다. 개별 종목 분석에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이 넓은 시장에 투자하는 ETF 몇 가지만 꾸준히 들고 가도 전문가 못지않은 분산 효과와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까요. 내 집, 임대 수익 그리고 주택연금, 한국의 은퇴 세대에게 부동산은 빼놓을 수 없는 자산입니다. 많은 분들이 퇴직 시점에 집 한 채는 소유하고 계시고 일부는 상가나 오피스텔 등 임대용 부동산을 추가로 보유하기도 합니다. 부동산의 장점은 눈에 보이는 실물, 자산이라는 심리적 안정감과 임대 수익 및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집 한 채를 마련해두면 주거비 부담을 크게 덜 수 있고 필요할 경우 주택을 담보로 연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먼저 임대 수익 측면을 볼까요? 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면 월세 수입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거용 부동산의 임대 수익률은 생각만큼 높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국내 주거용 부동산 임대 수익률은 연 2에서 3% 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같이 5억 원짜리 아파트를 전부 월세로 놓는다고 해도 연 2%면 1년 1,000만 원, 한 달 약 83만 원 수준입니다. 여기에 보유세나 수리비 등을 제하면 실수익은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상가나 빌딩 같은 상업용 부동산은 임대 수익률이 4에서 6%까지 나오기도 하지만 그만큼 공실 위험이나 경기 영향을 더 받습니다. 게다가 부동산은 소액으로 쪼개서 팔기 어렵고 급할 때 현금화하기도 어려운 비유동 자산입니다. 따라서 은퇴자금의 대부분이 부동산에 묶여 있는 분들은 월 생활비를 마련하는데 애로를 겪기도 합니다. 집은 있는데 생활비가 부족한 자산은 부자인데 현금이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죠. 이런 경우 고려할 수 있는 것이 주택연금형 모기지입니다. 주택연금은 본인이 거주하는 집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또는 일정 기간 동안 매달 연금을 받는 상품입니다. 국가에서 보증하기 때문에 안전성이 높고 집에 계속 거주하면서도 소득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가 6억 원 정도의 주택을 소유한 70세 어씨가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평생 월 100만 원 남짓을 받을 수 있다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실제 보도에 따르면 2억 원을 20년 지급형 즉시연금보험에 넣으면 매달 약 100만 원을 20년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주택연금은 그와 비슷하거나 조금 더 유리한 조건으로 평생 지급되는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을 쓰면 사망 시 집은 금융공사에 귀속되거나 남은 대출을 정산해야 하므로 자녀에게 집을 상속하긴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내 집은 포기 못하겠다. 월세도 못 준다. 그렇다고 현금은 부족하다 하는 분들께는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집값이 가입 후 많이 오르면 상속인이 차액을 돌려받을 수도 있고 반대로 집값이 떨어져도 연금 지급에는 영향이 없다는 점에서 어찌 보면 보험적인 성격도 있습니다. 부동산을 직접 보유하지 않더라도 리츠REITS나 부동산 펀드를 통해 부동산에 간접 투자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품들도 배당 형태로 분기나 반기에 한 번씩 임대 수익을 분배해 주는데 국내 리츠의 경우 연 5% 내외의 배당 수익률을 주는 곳이 꽤 있습니다. 부동산 간접 투자의 장점은 소액으로도 부동산 수익에 참여할 수 있고 언제든 사고 팔 수 있어 유동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단점은 시장 상황에 따라 주가가 변동되어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고 부동산 자체의 경기 사이클 영향을 받는다는 점이죠. 결론적으로 부동산은 은퇴 포트폴리오에서 안정성과 실물 자산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자택은 주거비를 절감시켜 주므로 간접적으로 생활비를 덜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을 통한 현금 흐름은 생각보다 적을 수 있으니 과신해서는 안 됩니다. 집값이 올랐다고 해서 당장 생활이 나아지는 건 아니니까요. 따라서 집 한 채 외에 현금 자산이 부족한 분들은 주택연금처럼 부동산을 현금 흐름으로 바꾸는 방법을 잘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현금 자산은 있는데 집이 없으신 분들은 월세 등 주거비 지출이 계속 필요하므로 그 부분을 추가로 예산에 넣어두셔야 합니다. 3-4. 보험연금, 즉시연금 등으로 평생 소득 확보. 은퇴 이후 가장 두려운 위험 중 하나는 내가 너무 오래 살아서 돈이 바닥나면 어쩌나 하는 것입니다. 100세 시대라는 말이 있지만 100세까지 재산이 버티지 않으면 오히려 장수하는 게 걱정거리가 될 수 있죠. 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바로 연금보험 즉시연금입니다. 연금보험은 보험사에 목돈을 맡기고 곧바로 매달 연금 형태로 돈을 받는 상품입니다. 일종의 사적연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금보험에는 확정형과 종신형이 있는데 확정형은 정해진 기간에 10년, 20년 등 동안만 지급하고 그 이후엔 끝나는 방식이고 종신형은 가입자가 살아있는 한평생 지급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확정형 즉시연금에 1억 원을 가입하고 20년 지급을 선택하면 지금부터 20년간 매달 일정 금액을 받습니다. 현재 시중 금리 기준으로 보면 1억 원 예치 시 매월 약 40만 원 정도를 20년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20년간 총 수령액은 1억 원 남짓이니까
이자원금을 20년에 걸쳐 다 받는 셈입니다. 만약 그 중에 가입자가 사망하면 남은 유족에게 자녀원금을 돌려주기도 하고 조건에 따라 다름, 아무튼 일정 기간 후에는 계약이 종료됩니다. 한편 종신형 즉시연금에 1억 원을 넣으면 매달 받는 금액은 확정형보다 적지만 평생 지급됩니다. 예컨대 65세 남성 기준으로 종신형 연금 1억 원 가입 시 매달 30만 원대 중후반을 받는 상품들이 있습니다. 금리가 높으면 40만 원 가까이 될 수도 있고 금리가 낮으면 30만 원 남짓일 수도 있죠. 어쨌든 평생 동안 매달 꼬박꼬박 나오는 소득이 생긴다는 것이 종신형의 매력입니다. 오래 살수록 이득이고 일찍 세상을 뜨면 손해보는 구조이긴 합니다만 그 위험을 보험사가 대신 져주는 것입니다. 연금보험의 장점은 매우 안정적이고 계획이 서는 현금 흐름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종신연금은 돈 떨어질 걱정을 없애준다는 점에서 장수 리스크를 해결하는 유일무이한 수단입니다. 또한 연금 소득세가 없거나 매우 낮은 세율로 부과된다는 세제상의 이점도 있습니다. 비과세 한도 규정 내에서 가입 시 단점이라면 초기 사업비 등 비용이 있어 수익률이 그리 높지 않고 앞서 본 대로 1억에 월 30에서 40만 원 수준이면 연 35%꼴입니다. 중해지 시 원금 손실이 있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가입 후에는 원금을 돌려받을 수 없고 대신 매달 타먹는 것이니까요. 중간에 목돈이 필요해도 유동성이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가지고 있는 자산 전부를 연금보험에 넣기보다는 기본 생활비를 충당할 정도로만 가입하고 나머지는 유연하게 운용하는 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6억 원 자산이 있다면 그중 2억 정도를 종신연금에 넣어서 매달 60에서 70만 원 평생 나오게 하고 나머지 4억은 투자와 인출 전략으로 운용하는 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평생 보장 소득, 투자 소득을 조합하여 안정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연금보험은 심리적인 안정을 줍니다. 아무래도 금융시장에 맡겨두면 내 돈이 오르락내리락하고 내가 직접 인출하면 혹시 계산을 잘못해서 빨리 고갈되진 않을까 고민되는데 보험에서 나오는 연금은 죽을 때까지 나오니 마음이 편해집니다. 그래서 인지능력이 떨어질 수 있는 아주 고령의 나이에 대비해서도 일부 자금을 연금으로 받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80대, 90대에 들어서면 투자를 관리하기도 쉽지 않을 수 있으니 그 전에 연금화해두면 알아서 돈이 들어오니 편하죠. 정리하면 즉시연금보험은 은퇴 설계의 안전판 역할을 합니다.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같은 공적연금이 있는 분들은 이미 기초적인 평생소득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 연금보험을 통해 사정연금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다만 어디까지나 도구 중 하나이지 필수는 아닙니다. 최근 금리 상승으로 연금 수령액도 다소 높아지긴 했으나 운용을 잘할 자신이 있다면 직접 투자해서 4에서 5% 이상 수익을 내고 관리해가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투자에 자신이 없고 시장 변동성이 불안하시다면 연금보험 비중을 높여서 절대 깨지지 않을 월 생활비를 많이 확보하는 쪽을 택할 수도 있습니다. 정답은 없고 본인의 성향과 상황에 맞춰 선택하면 됩니다. 포트폴리오, 조합과 수익률 시뮬레이션, 지금까지 예금 채권, 주식 ETF, 부동산, 연금보험 등 주요 수단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실제로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 좋을지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핵심은 분산 투자와 균형입니다. 어느 하나에 치우치지 않고 여러 자산을 섞으면 한쪽이 부진할 때 다른 쪽이 보완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현금 흐름, 창출 자산과 장기, 성장 자산을 동시에 가져가서 은퇴 초반과 후반 모두 대비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예시로 어씨라는 60대 은퇴자가 6억 원의 자산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해 볼까요? 어씨는 월 250만 원 정도를 꾸준히 쓰고 싶어 합니다. 국민연금 등에서 이미 100만 원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150만 원 정도를 자산운용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목표입니다.
씨는 안정성과 수익의 균형을 위해 아래와 같은 포트폴리오를 구성했습니다. 배당 성장형 주식 ETF 2.4억 원, 40% 미국 배당 귀족주 ETF 등의 투자 예 SCHD 등. 현재 배당 수익률 약 3.5%, 연간 배당 840만 원 기대월 70만 원. 배당금이 해마다 증가하여 인플레이션을 극복하는 데 도움. 고배당 커버드 콜 ETF 1.8억 원, 30% QILD, JEPI 같은 커버드 콜 ETF의 분산 투자. 평균 수익률 약 11%로 연간 1,980만 원 배당 기대월 165만 원. 초기 높은 현금 흐름 확보 목적. 채권 ETF 및 현금 1.2억 원 20% 국내외 채권 ETF와 일부 단기 예금. 평균 금리 수익 약 4%, 연간 480만 원 이자, 월 40만 원 예상. 시장 급락 시 대응할 안전자산 겸 필요시 인출형. 즉시연금 보험 0.6억 원 10% 6천만 원을 종신형 연금보험에 넣음. 매월 약 20만 원 종신 수령 연 240만 원. 장수 리스크 대비 및 고정생활비 일부 확보. 이렇게 분산한 결과 매달 기대할 수 있는 현금 흐름은 배당이자 연금 합계 약 295만 원 정도입니다. 씨의 목표인 250만 원을 충족하고도 약간 여유가 있는 수준이죠. 더구나 이 중 일부 배당 성장형 부분은 시간이 지날수록 수익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 처음에는 295만 원이지만 몇 년 뒤에는 330만 원, 350만 원으로 인상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커버드 콜 등에서 나오는 부분을 재투자하거나 비상자금으로 돌리는 등 운용의 폭이 생기겠죠. 그리고 채권연금 1.2억은 언제든 시장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안전망입니다. 만약 금융시장 폭락으로 주가가 싸진다면 이 안전자산 부분 일부를 빼서 주식형 자산을 추가 매수하고, 반대로 주가가 너무 올라 비중이 커지면 일부 차익 실현해서 다시 채권으로 옮기는 방식으로 리밸런싱도 가능합니다. 위 포트폴리오는 한 가지 예시일 뿐입니다만 포인트는 여러 자산군을 섞어서 초기 월 수입에서 300만 원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씨는 국민연금 100만 원과 포트폴리오 수익 295만 원을 합쳐 월 약 395만 원을 쓸 수 있게 됩니다. 실제 목표 250만 원보다 여유 있게 확보한 건데, 이는 혹시라도 투자 수익이 계획보다 저조한 해가 있더라도 커버하기 위한 보수적 설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조금 더 공격적으로 간다면 채권을 줄이고 주식 쪽을 늘려서 초기 수익을 350만 원 이상으로 끌어올릴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위험을 줄이고 싶다면 커버드 콜 비중을 낮추고 채권이나 연금을 늘려서 수익은 250만 원 선으로 맞추되 안정성을 높일 수도 있겠죠. 또 다른 예로 B씨라는 은퇴자는 나는 투자에 신경 쓰기 싫다, 그냥 알아서 나오는 돈으로 살고 싶다는 성향입니다. 이분은 6억 원 중 3억 원을 즉시연금 종신형에 넣어서 매월 약 100만 원을 평생 받도록 설계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억 원은 1억 원은 예금, 2억 원은 우량 배당 주식과 리츠에 투자했습니다. 예금 1억에서는 월 이자 25만 원 남짓이 나오고 2억의 배당주 리츠에서 월 50만 원 정도 배당이 들어옵니다. 이로써 연금 100 이자 배당 575만 원의 거의 고정적인 월 수입이 생깁니다. 부족한 부분은 매년 연말에 주식 배당이 들어온 것과 약간의 원금 인출로 메꾸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B씨의 방식은 수익률 측면에서는 6억을 다 잘 굴리는 것보다 낮을 수 있지만 정신적으로 편하고 손이 덜 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B씨는 배우자와 둘 다 장수하셔서 90대까지 살 거라고 가정하고 그때까지 안정적으로 나올 돈을 최대한 확보하는 전략을 택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금과 건강보험료에 대해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내면 세금도 고려해야 합니다. 예금 이자나 채권 이자는 15.4%의 이자 소득세가 원천 징수되고
국내 주식의 배당 소득도 15.4%가 원천 징수됩니다. 다만 한 해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다른 소득과 합쳐 누진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은퇴자분들이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걸리면 큰일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적당한 수준에서는 세금 부담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령 배당 소득으로 연 3천만 원을 받는 경우 원천 징수된 세금으로 대부분 정리가 되고 추가로 내야 할 종합소득세는 거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설령 종합과세가 되더라도 다른 소득이 없다면 낮은 세율 구간이 적용되므로 크게 걱정할 수준은 아닙니다. 어차피 어느 정도 세금은 내야 하는 부분이니 세금을 아끼려다가 오히려 소득을 줄이는 우를 범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보험료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재산과 금융소득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책정되는데 일부러 소득을 숨기거나 줄여 보험료를 아끼려 하기보다는 차라리 소득을 잘 내고 그만큼 보험료를 부담하더라도 순이익을 높이는 편이 바람직합니다. 정부도 노령층의 소액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을 완화하는 등 제도를 손보고 있으니 지나친 세금보험료 걱정으로 투자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수단과 포트폴리오 구성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요점을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은퇴자금 운용의 기본 원칙은 분산 투자와 현금 흐름 확보입니다. 안전자산으로 필수 생활비만큼은 확보하고 나머지는 성장자산으로 돈이 일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너무 공격적으로 올인해서도 안 되지만 너무 보수적으로 묵혀둬서도 안 됩니다. 은퇴 후에도 돈은 살아있기 때문에 잘 불리고 지키는 것이 80대, 90대까지 편안한 생활을 가능하게 해줄 것입니다. 4. 본론 3연령별 자금 마련 전략과 실제 시나리오. 이제는 연령대별로 노후 자금 마련과 운용 전략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람마다 처한 환경은 다르지만 보통 50대 중반부터 은퇴 준비의 막바지 단계에 들어가고 60세 전후로 은퇴를 맞이하며 65세 이후에는 본격적인 은퇴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각 단계마다 집중해야 할 사항과 전략이 조금씩 다릅니다. 이번 장에서는 50대 중반, 60세 전후, 65세 이후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누어 조언을 드리고 각 단계에 해당하는 가상의 인물 사례를 통해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살펴보겠습니다. 4-1 50대 중반 은퇴 준비 가속화 단계. 특징 50대 중반 55세 전후는 은퇴가 약 5에서 10년 앞으로 다가오는 시기입니다. 아직 정년퇴직 전으로 소득이 있고 저축이 가능하지만 한편으로 자녀 교육비나 결혼 지원, 주택 대출 상환 등 지출 압박도 클 수 있는 시기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은퇴 이후 필요한 자금을 구체적으로 계산하고 남은 근로기간 동안 최대한 자금을 모으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시에 자산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점검하여 너무 보수적이지 않게 성장성을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은퇴 후 쓸 돈을 미리 너무 안전자산에만 두면 불어나지 않으니까요. 전략. 목표 설정 우선 현재 자산과 예상연금, 그리고 은퇴 후 희망생활비를 따져서 필요 은퇴자금 목표액을 산출합니다. 이를테면 나는 60세 퇴직, 부부 기준 월 250만 원 필요, 국민연금 두 사람 합쳐서 20만 원, 예상 부족분 130만 원 연간 약 1,560만 원, 25배로 약 3억 9천만 원 필요. 여기에 여유자금 등 감안해 목표 5억 원 이런 식으로 가늠해 보는 것입니다. 이 목표액과 현재 준비된 자산의 차이가 곧 앞으로 5에서 10년간 모아야 할 금액이 됩니다. 저축률 극대화 50대에는 소득의 정점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능한 한 저축률을 끌어올려 추가 자금 확보에 힘씁니다. 자녀가 독립했거나 지출이 줄어든 부분이 있다면 그 돈을 소비로 돌리지 말고 저축 투자로 전환합니다. 만약 아직 자녀 교육비 등 부담이 크다면 지출 계획을 재점검하여 은퇴 준비, 자금을 우선순위 상위에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50대에 모은 돈이 60대 불입한 돈보다 운용기간이 길어
더 가치 있게 쓰일 수 있음을 명심하세요. 투자 포트폴리오 조정 은퇴가 가까워졌다고 해서 아직은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자산을 운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5에서 10년은 중기 투자 기간이므로 성장 자산에 어느 정도 투자할 시간적 여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50대 중반에는 주식 비중을 적절히 유지하며 자산을 불리는 데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100% 주식처럼 공격적으로 하기보다는 일부는 채권이나 현금성, 자산으로 안정판을 마련해두는 식으로 분산합니다. 예를 들어 55세라면 주식 60% 채권 현금 40% 정도 비중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및 절세상품 활용 50대는 퇴직연금 회사에서 적립되는 퇴직금이 상당히 쌓여 있을 텐데 이를 IRP나 연금저축계좌로 추가 납입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연금을 원리금 보장 상품에만 두지 말고 채권형, 주식형 펀드 등으로 운용하면 은퇴 전 자산을 좀 더 늘릴 기회를 얻습니다. 50대 후반에는 슬슬 퇴직연금을 어떻게 받을지 일시금 BS 연금 형태 고민해야 하는데 가급적이면 연금 형태로 조금씩 받는 쪽이 좋습니다. 일시금으로 받으면 세금도 더 내고 한 번에 목돈이 들어오면 유혹이 커져 쉽게 써버릴 수 있기 때문에 연금 방식으로 받으며 그동안 그 자금은 계속 굴러가도록 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부채관리 50대 중반에는 남아있는 주택담보대출이나 기타 부채를 정리해가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가능하면 퇴직 전까지 주택대출 등은 상환하여 은퇴 후 부담을 없애는 것이 좋습니다. 이자율이 높은 부채부터 우선적으로 갚고 저금리 부채는 자산 운용 수익률과 비교해 전략적으로 결정합니다. 예컨대 대출금리가 3%인데 내가 투자로 6%를 낼 수 있다면 굳이 서둘러 갚지 않고 투자에 더 넣을 수도 있지만 반대로 투자에 자신이 없고 마음의 평화를 원한다면 갚아버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기타 이 시기에 건강도 중요합니다. 갑작스런 질병으로 의료비 지출이 발생하면 은퇴자금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으므로 건강검진을 철저히 하고 보험, 실손의료보험 등도 필요한지 점검합니다. 건강은 곧 돈과 직결되니까요. 또한 50대 후반에는 은퇴 후 소일거리나 파트타임 일도 미리 고민해 볼 만합니다. 완전한 무직 상태보다 수입이 조금이라도 지속되면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여유가 생기니 취미를 살려 돈을 벌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찾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사례 1. 55세 김한수 씨의 은퇴 준비. 김한수 씨 55세는 중견기업 부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은퇴까지 앞으로 5년 정도 남았죠. 현재까지 모은 금융자산은 약 2억 원, 그리고 시가 6억 원 정도의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부인과의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을 합치면 65세부터 월 120만 원 정도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수 씨 부부는 은퇴 후에도 지금의 생활 수준을 크게 낮추고 싶지 않아 월 250만 원 정도는 쓰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한수 씨는 퇴직 시점까지 현금 자산 5억 원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세웠습니다. 국민연금 외 부족한 생활비 약 130만 원을 5억 원으로 충당하면 충분할 것이라고 계산한 것이죠. 한수 씨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몇 가지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녀 둘이 모두 사회초년생으로 자리 잡았기에 매달 지원하던 생활비를 이젠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 덕에 생긴 여윳돈 100만 원을 바로 적립식 펀드와 IRP 추가 납입에 돌렸습니다. IRP 계좌에는 연 700만 원 한도로 넣으면 세액공제를 받으니 부인과 본인 각각 700만 원씩 매년 채워넣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2억 원 있던 금융자산 중 절반은 그동안 예금과 펀드로 나뉘어 있었는데 예금 1억 원 중 일부를 정리해 배당주 ETF와 회사채 ETF를 새로 매수했습니다. 은퇴 전 5년간은 좀 더 굴리는 게 좋겠다고 판단한 거죠. 이렇게 해서 현재 자산 구성은 예금 5천만 원, 주식 ETF 1억 5천만 원, 채권형 펀드 5천만 원, 기존 펀드 5천만 원 정도로 재편했습니다. 주식 ETF 쪽 비중이 50% 이상으로 높아졌지만 은퇴 직전인 59에서 60세쯤 되면
다시 채권 비중을 늘려 안정성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한수 씨는 또 회사 퇴직연금 DB형에 본인이 추가 불입은 못하지만 회사 내 운용 상품은 중위험 혼합형 펀드로 선택해 두었습니다. 현재 퇴직연금 적립금이 1억 가까이 되는데 이걸 포트폴리오 한 부분으로 보고 주식 채권에 분산 투자되도록 한 것입니다. 60세 퇴직 시 예상 퇴직금은 약 1억 5천만 원 정도인데 이걸 한 번에 현금으로 받지 않고 연금 형태로 10년 혹은 20년에 걸쳐 받을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면 세금 부담도 줄고 그동안 이 퇴직금도 계속 불려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55세의 한수 씨 부부는 또한 은퇴 후 주거 계획도 미리 상의했습니다. 지금 집이 아이들 다 떠난 후 둘이 살기엔 좀 크고 관리비도 많이 들어서 5년 뒤 퇴직하면 작은 아파트로 다운사이징하고 지금 집을 팔아 차액을 노후 자금에 보태는 방안을 고려 중입니다. 지금 집을 팔면 6억 정도를 손에 쥘 텐데 새로 이사갈 집은 4억 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2억 원이 추가로 생겨 목표했던 5억이 7억으로 늘어납니다. 월 250만 원은 커녕 300만 원도 쓸 수 있는 수준이 될지 모릅니다. 다만 부부 모두 현재 동네를 떠나고 싶어 하지 않아 고민인데 혹여 이사 계획이 무산되더라도 플랜 B로 주택연금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혹시 돈 모자라면 집 담보로 연금 받으면 되지 하는 생각이 있으니 마음이 좀 편하다고 하네요. 김한수 씨 사례에서 보았듯 50대 중반에는 여러 방안을 모색하고 행동으로 옮겨야 할 때입니다. 한수 씨는 저축을 늘리고 투자 포트폴리오를 손보고 주택 계획까지 세웠습니다. 이렇듯 발빠르게 움직이면 5년, 10년 후 은퇴 시점에 훨씬 탄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의 준비 노력에 따라 노후의 질이 크게 달라질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60세 전후, 은퇴 설계 마무리 단계, 특징 60세 전후로는 대부분 정년퇴직을 맞이합니다. 물론 최근엔 60대 초반까지 일하거나 재취업하는 경우도 많지만 여기서는 전형적인 케이스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때는 은퇴자금이 확정되는 시기입니다. 퇴직금이 나오고 모아둔 예금이나 투자 자산을 어떻게 굴릴지 결정해야 하죠. 또한 국민연금 수령 시기도 결정해야 합니다. 태어난 연도에 따라 다르지만 현재 60세 전후 세대는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62세, 65세일 것입니다. 그래서 퇴직 후 25년은 연금 공백기가 생길 수 있는데 이 기간을 어떻게 버틸지도 계획해야 합니다. 건강 상태에 따라 일할 의향이 있는 분도 있고 완전히 쉼에 들어가는 분도 있을 겁니다. 전략. 자산 파악 및 배분, 퇴직을 하면 퇴직금과 그동안 모은 금융자산이 손에 쥐어지거나 관리통장이 정리됩니다. 현재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자산이 총 얼마인지 명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돈을 쓰임새에 따라 몇 개로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당장 5년간 생활비로 쓸 현금, 중장기 투자할 돈, 긴급의료비나 예비용, 자녀 지원 등 목적자금 등으로 나눠보고 각 묶음마다 가장 적합한 금융상품에 넣습니다. 당장 1에서 5년 쓸 돈은 예금이나 단기채권 같이 안전한 곳에 두고 5년 이후 쓸 돈은 투자 자산에 좀 더 노출하는 시기입니다. 이때 목적에 따른 자산 배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은퇴 후 초기에 시장이 안 좋다고 패닉에 빠질 필요가 없는 건 당장 쓸 돈만 안전하게 확보되어 있다면 나머지는 나중을 위해 두면 되기 때문이죠. 버킷 전략 시나리오별 자금통 분리라고도 불리는 이런 방법이 은퇴자에게 유용합니다. 국민연금 수령 최적화. 국민연금은 원래 만 65세 개시가 원칙이지만 실제론 출생 연도별로 다릅니다. 예컨대 1960년생은 만 62세부터 받습니다. 연금을 조기 수령 최대 5년 일찍 또는 연기 연금 최대 5년 늦게 옵션도 있습니다. 조기 수령을 하면 깎여서 받고 연기하면 올려서 받죠. 60세에 퇴직했는데 국민연금이 5년 뒤 65세부터라면 그 사이를 버틸 현금이 충분치 않으면 62세부터 조기로 받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반면 퇴직 후에도 소득 활동을 하거나 다른 자산 여력이 있어서 당장 연금이 필요 없으면 몇 년 연기에 더 많은 금액을 받는 전략도 있습니다. 연 7.2%씩 증가하니 5년 연기하면 36% 증액됩니다. 다만 평균 수명까지 받는 총액은 비슷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므로 건강 상태와 가족력 수명 등을 고려해 판단해야 합니다. 60세 전후에는 이런 연금 개시 시기 결정과 퇴직연금 개인연금 수령 방법도 확정하게 됩니다. 웬만하면 평생 받을 수 있는 연금 흐름을 늘리는 쪽이 안전하지만 집을 사야 한다든지 일시금 용도가 있으면 부분 인출도 검토해야겠죠. 즉시 연금보험 활용. 이 시기는 앞서 본 연금보험에 가입하기에 적절한 때입니다. 필요한 생활비와 위험 성향에 따라 은퇴자금의 일부를 즉시 연금으로 전환하면 곧바로 연금 수령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60세라면 확정 20년형으로 80세까지 받는 것도 한 방법이고 부부 중 오래 사는 쪽까지 평생 나오는 부부종 신형 상품도 있습니다. 보험사마다 상품이 다양하니 잘 비교해서 공시이율이나 예상연금액, 사업비 등을 따져본 후 결정합니다. 이때도 너무 많이 넣기보단 적당히, 예를 들어 전체 금융자산의 30% 이내 등으로 정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남겨둔 돈은 본인이 계속 운용해야 합니다. 투자 전략 조정. 60세 전후에는 50대보다 투자에서 안정성 비중을 더 높일 시기입니다. 은퇴 직후 몇 년은 자산 변동에 민감할 수밖에 없으니 주식시장 폭락 같은 최악의 시나리오에서도 생활이 지속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은퇴 시점에는 주식 비중 30에서 50%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을 많이 권합니다. 개인차 있음. 만약 50대의 주식 비중이 많았다면 60세가 되기 전에 차츰 줄여서 현금화해 놓습니다. 하지만 은퇴한다고 주식 투자를 완전히 접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앞서 강조했듯 은퇴 후 20에서 30년을 내다보면 주식 등의 성장 자산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너무 겁먹지 말고 일정 부분은 계속 투자하는 마인드가 중요합니다. 특히 인플레이션 위험이 있는 한국 경제에서 현금과 채권만 가지고 30년 버티기는 어렵습니다. 채권, 배당주, 우량주식, ETF 등을 적절히 섞은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운용을 시작합니다. 필요한 경우 은퇴 설계 전문가 FP나 자산운용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포트폴리오를 구성해도 좋습니다. 지출 계획 수립. 은퇴 직후에는 자기 자산으로 생활해야 하므로 더욱 철저한 예산 관리가 필요합니다. 우선 월 평균 지출액을 정하고 어디에 얼마나 쓸지 항목별로 점검합니다. 직장 다닐 때와 달리 한정된 자원 내에서 써야 하므로 혹시 낭비되거나 최적화되지 않은 부분은 없는지 살핍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2대 굴리던 걸 한 대로 줄인다든가 불필요한 유료 구독 서비스 해지, 또 각종 절약할 수 있는 노인 할인 혜택 활용 등이 있겠죠. 그렇다고 너무 허리띠를 졸라매라는 건 아니고 적정 수준의 소비와 절약의 균형을 잡으라는 뜻입니다. 실제 써보니 예상보다 돈이 더 드는 경우도 있고 덜 드는 경우도 있으니 퇴직 후 첫 1년은 시범 운영 기간이라고 생각하고 지출을 모니터링하면 좋습니다. 그런 다음 2년 차부터 본격적으로 조정된 예산을 적용해 나가면 됩니다. 추가 소득 기회 탐색. 60세 전후에 퇴직하더라도 건강하고 의욕이 있다면 새로운 일에 도전해 볼 수 있습니다. 꼭 생계형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좋아하는 일로 작은 돈이라도 벌면 생활에 활력이 됩니다. 예를 들어 평생 취미로 사진을 찍어온 분이라면 사진 강의를 나가거나 작품 판매를 해볼 수도 있고 인쇄소 사장으로 은퇴한 분이 컨설팅을 해줄 수도 있죠. 최근엔 60대 신입도 드물지 않게 볼 수 있으니 파트타임 취업이나 은퇴자, 대상 일자리를 알아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정부나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시니어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면 한 달에 30에서 50만 원 정도 받으면서 사회공헌 활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소득은 적더라도 은퇴 초기에 정신적 사회적 적응을 도와주고 약간의 수입으로 재정 부담도 덜어주는 긍정적 역할을 합니다.
사례 2. 60세 이영애 씨의 은퇴 설계. 이영애 씨 60세는 작년에 직장에서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퇴직금으로 약 1억 2천만 원을 수령했고 그동안 모은 저축 3억 원과 배우자 명의로 된 1억 원의 금융자산이 있습니다. 영애 씨 부부는 둘 다 회사원 생활을 했기에 국민연금을 받을 예정인데 남편은 만 62세부터 월 90만 원, 본인은 만 63세부터 월 70만 원을 받게 됩니다. 현재는 두 분 다 연금을 아직 못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부부는 일단 퇴직 직후 60세부터 62세까지의 2년간은 소득 공백기인데 다행히 큰돈 들어갈 일은 없어 보입니다. 자녀들도 독립했고 집도 자가의 대출 없습니다. 영애 씨는 퇴직하면서 받은 퇴직금 1.2억 원과 자신의 3억 원, 저축 중 1억 원을 합쳐 2.2억 원을 즉시연금에 넣었습니다. 확정형 20년짜리 상품으로 본인과 남편이 80세 정도가 될 때까지 매달 받도록 한 것입니다. 이로써 매달 약 110만 원의 연금이 바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금융자산 2억 원과 남편 명의 1억 원, 총 3억 원은 공동투자 포트폴리오를 꾸렸습니다. 영애 씨는 투자를 잘 모르지만 퇴직 후 스스로 공부를 많이 했고 아들도 재테크에 발가조언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3억 중 1억은 은행 예금과 CMA 통장에 두고 1억은 국내외 주식형 ETF와 배당주 펀드에, 나머지 1억은 채권형 펀드와 리츠에 투자했습니다. 비율로 따지면 주식류 33%, 채권 부동산 33%, 현금성 33%의 안정형 포트폴리오입니다. 이 3억 원에서 나오는 배당이자 수익은 월 평균 50만 원 정도입니다. 연 2% 수준의 매우 보수적인 운용이지만 필요하면 원금을 깨서 쓸 수도 있고 상황 봐서 상품을 바꿀 수도 있게 일부러 너무 묶어두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영애 씨 부부의 은퇴 초기 2년간 캐시플로우를 보면 즉시연금 110만 원, 투자 수익 50만 원, 월 160만 원 정도입니다. 두 분이 쓰기엔 약간 빠듯하지만 연금 개시 전까지는 지출을 조금 줄여서 버티기로 했습니다. 남편과 상의하여 여행 등 여가 활동은 2년간 자제하고 식사도 집밥 위주로 알뜰히 쓰자고 합의했습니다. 그리고 62세에 남편 국민연금이 개시되면 월 90만 원이 추가되고 63세에 본인 연금 70만 원이 나오면 결국 월 고정소득이 32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국민연금 160, 즉시연금 110, 투자 수익 50. 2년간 억눌렀던 여행 계획도 그때부터 하나씩 실천해 볼 생각입니다. 다만 80세에 즉시연금이 끝나면 월 110만 원이 사라지기 때문에 영애 씨는 미리 대비책도 세워두었습니다. 한 75세쯤 건강이 허락하면 집을 팔고 요양시설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집을 담보로 주택연금을 받자 하고 남편과 약속했습니다. 즉시연금이 끝나는 시점부터는 국민연금만으로 생활비가 부족할 수 있으니 자택을 활용할 요량인 것이죠. 현재 살고 있는 집은 3억 원 정도의 아파트인데 두 분이 나이 들면 굳이 큰 집이 필요 없으니 처분하거나 담보로 쓰겠다는 판단입니다. 영애 씨 사례는 일부는 연금보험으로 안정적인 소득 확보, 일부는 투자, 일부는 유보하는 균형 전략의 좋은 예입니다. 또한 연금 개시 타이밍에 따른 소득 공백을 어떻게 메꿀지, 그리고 매우 장기적인 전망 80대 이후까지도 고려한 계획을 볼 수 있습니다. 이영애 씨 부부는 큰 무리 없이 노후를 보낼 것으로 기대되며 혹시 더 쓰고 싶거나 의료비 등 돌발 지출이 생겨도 3억 원의 투자원금 중 일부를 깨서 쓰면 되는 안전장치가 있습니다. 이처럼 60세 전후에는 이미 손에 쥔 자산을 잘게 쪼개어 역할을 부여하고 향후 수십 년의 시나리오를 그려놓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65세 이후 은퇴생활관리 단계, 특징 65세 이후가 되면 대개 국민연금 등 주요 연금 소득이 시작되고 본격적인 은퇴생활이 자리 잡습니다. 자산을 모으는 단계는 끝났고 이제는 모아놓은 자산을 지키고 효율적으로 소비하는 단계입니다. 노후 생활이 안정적이라면 경제적 자유를 누리며 지내겠지만
예상치 못한 일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건강 문제가 터지거나 자녀나 가족의 도움을 요청받는 상황 등 다양한 변수에 직면할 수 있죠. 65세 이상에서는 재취업이나 큰 수익을 내는 투자는 점점 현실적으로 어려워지므로 최대한 현재 보유한 자산 내에서 삶의 질을 유지하는 쪽으로 방점을 두어야 합니다. 전략. 지속 가능한 인출 관리. 은퇴 초반에는 자산이 많아 보이지만 70대 중반, 80대로 접어들수록 자산이 점점 줄어들 수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인출률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보통 안전한 인출률로 4%를 얘기하지만 65세 시점부터는 4%보다 조금 높게 써도 될 수도 있습니다. 은퇴 기간이 그만큼 줄었으니까요. 하지만 어디까지나 자산이 90세, 100세까지 고갈되지 않을 수준으로 조정해야 합니다. 매년 혹은 5년마다 포트폴리오 잔액을 보고 앞으로 기대여명 X년 동안 이 돈을 어떻게 분배할까를 재계산해 봅니다. 만약 투자 수익이 좋아 자산이 불어났다면 인출액을 늘릴 수도 있고 반대로 자산이 줄어드는 속도가 빠르면 인출액을 줄여야 합니다. 즉 탄력적으로 연간 지출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포트폴리오 재균형. 70대에 접어들면 주식 등 위험자산 비중을 조금 더 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일부 주식 투자는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평균 수명이 85세를 넘어가는 시대에 70대라고 해도 앞으로 10년 이상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너무 신경 쓰이는 변동성 높은 자산은 정리해서 스트레스를 줄일 필요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유 주식 중에서도 더 이상 확신이 없거나 등락이 심한 종목은 팔고 대신 배당 ETF나 채권으로 교체하는 시기입니다. 이때 투자 판단력이 예전만 못하다고 느끼면 전문가에게 포트폴리오 관리를 맡기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은행 PB나 증권사 레버카운트,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 등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수수료가 들더라도 자산이 어느 정도 규모 이상이면 전문 관리가 오히려 위험을 낮추고 수명을 늘려줄 수 있습니다. 예비자금과 보험 활용. 65세 이후에는 의료비나 요양비 등의 지출 가능성이 커집니다. 건강할 때라도 의료비 예비자금을 별도로 떼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1억 원을 따로 빼서 손 떼지 않고 예금 혹은 매우 안전한 자산에 두고 필요시 장기요양이나 간병비로 쓸 수 있게 합니다. 기왕이면 실손보험이나 간병보험 등에 가입해 두었다면 도움이 될 겁니다. 65세 넘어서 보험 가입은 어렵지만 미리 들어둔 게 있다면 잘 유지합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주는 기초연금 만 65세부터 소득 하위 70%, 어르신들께 지급되는 약월 30만 원은 해당된다면 꼭 신청해서 받습니다. 이건 권리이니 혹시 내 형편에 받을 수 있는지 주민센터에 확인해 보세요. 노인 우대 혜택들도 적극 활용합니다. 지하철 무료 이용, 의료비 경감, 문화시설, 할인 등 아낄 수 있는 부분은 챙겨서 그만큼 다른 필요한 곳에 자원을 쓰면 됩니다. 비상시 대응 계획. 나이가 들수록 돌발 상황에 취약해집니다. 배우자 중 한 명이 먼저 세상을 뜰 경우 남은 배우자의 재정 계획 또는 본인이 갑자기 큰 병이 들었을 때 재정 처리 방안 등을 미리 상의해 두는 게 좋습니다. 유언장이나 상속 계획도 이 시기에 준비해 둡니다. 혹시 자녀들에게 재정 지원을 해야 할 상황, 손주의 교육비나 긴급 자금이 생기면 내 노후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만 도와줄 것을 스스로 원칙으로 세워야 합니다. 감정에 휘둘려 과도한 지출을 하게 되면 정작 본인이 힘들어질 수 있으니까요. 비상시 필요한 경우 주택연금을 신청해서 매달 현금을 확보하거나 집을 매각해서 간병비로 쓰는 등의 실행계획도 가족들과 투명하게 공유해둡니다. 재정적인 의사결정 능력이 떨어질 경우를 대비해 신뢰할 만한 자녀나 친지와 공동계좌를 만들어 관리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즉,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노년의 리스크 관리가 필요합니다. 삶의 질과 소비, 경제적 자유의 최종 목표는 결국 행복한 삶일 것입니다. 65세 이후에는 모아둔 돈을 너무 아까워만 하지 말고
자신과 배우자의 행복을 위해 사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혹시 자산이 줄어들까봐 병원 가는 것도 미루고 하고 싶은 것도 참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재정 계획이 서 있다면 이 돈은 쓰라고 있는 것이니 누릴 건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다만 과욕만 부리지 않으면 됩니다. 사고 싶었던 물건, 가보고 싶었던 여행지, 배우고 싶었던 취미 등에 적절히 지출하여 노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것도 경제적 자유의 한 부분입니다. 돈을 쓸 때에도 예산 범위 내에서 하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70대에 너무 아끼기만 하다가 80대 넘어 큰 질병이라도 걸리면 그동안 아낀 돈 병원비로 다 써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 건강할 때, 움직일 수 있을 때 너무 지나친 욕심만 아니라면 즐길 건 즐기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이 곧 젊어서 열심히 모은 은퇴자금을 제대로 활용하는 길입니다. 사회적 지원 활용. 만 65세 이상이 되면 여러 사회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 노인복지관 프로그램, 무료 건강체크, 정부의 돌봄 서비스 등 다양한 지원책이 있으니 적극 알아보고 누리세요. 경제적으로 어렵다면 지자체의 노인 일자리 사업이나 공공부조 기초생활수급 등 신청도 망설이지 마세요. 평생 세금 내고 고생한 대가로 받는 지원이니 부끄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주변에 비슷한 은퇴자, 모임이나 커뮤니티에 나가 정보도 얻고 친교도 쌓으면 경제적인 팁뿐 아니라 삶의 만족도도 올라갈 것입니다. 사례 3. 70세 박철민 씨의 노후 생활 전략. 박철민 씨 70세는 아내와 사별하고 현재 혼자 지내는 남성 어르신입니다. 자녀는 외국에 있어 왕래가 드뭅니다. 철민 씨의 현재 재정 상황은 이렇습니다. 예금 통장에 3억 원가량 있고 월 국민연금 85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별도로 직장 퇴직연금은 일시금으로 받아 예금에 합쳐놓은 상태입니다. 집은 30년 넘게 산 오래된 주택이 있는데 서울 외곽에 있어 값어치는 4억 원 정도이나 노후화로 유지비가 좀 드는 편입니다. 철민 씨는 건강은 비교적 좋은 편이지만 몇 년 전 심장 스텐트 시술을 받았고 당뇨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철민 씨는 5년 전쯤 아내가 편찮으실 때 병원비로 돈을 꽤 썼습니다. 그래도 배우자 회사에서 받은 유족연금, 일시금과 본인 저축으로 충당하여 빚지지는 않았습니다. 아내가 떠난 뒤 혼자 되자 철민 씨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 집을 임대주택으로 바꾸는 것을 고민했습니다. 큰 집에 혼자 사니 난방비도 많이 들고 효율이 떨어졌거든요. 주변의 도움을 받아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 상담을 받았는데 집가치 4억 기준으로 평생 월 100만 원 남짓 받을 수 있다는 제안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당장 생활비가 급한 건 아니라서 주택연금은 일단 보류했습니다. 대신 그 제안을 보며 내 집이 사실 연금자산 4억 원과 같다는 안도를 얻었습니다. 필요하면 언제든 주택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는 마음에 든든함이 생긴 거죠. 현재 철민 씨의 월 생활비는 국민연금 85만 원과 예금, 이자 약 30만 원으로 충당되고 있습니다. 원래 3억 원 예금을 은행 정기예금으로 굴려 연 4% 받아 세후 월 80만 원 정도 이자가 나왔는데 재작년에 큰 수술을 하고 나서 5천만 원가량을 치료비로 썼습니다. 또 집 수리도 하고 하니 지금은 3억 정도 남았습니다. 앞으로 추가 의료비가 더 들 수도 있겠다 싶어 예금 3억 중 1억 원은 건드리지 않고 비상금으로 남겨두고 있습니다. 나머지 2억 원은 은행 CMA와 채권형 펀드에 나누어 넣어 월 50만 원 안팎의 이자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이 돈마저도 줄어들까봐 지출을 꽤 절약하는 편입니다. 다행히 기초연금 대상자가 되어 매달 30만 원의 기초연금도 받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85만, 기초연금 30만, 이자 수입 50만, 월 165만 원 정도로 혼자 생활하니 기본적인 것은 충당됩니다. 혹시라도 큰돈이 드는 상황을 대비해 철민 씨는 자녀와 상의하여 자녀가 사는 외국으로 이주하는 방안도 열어두었습니다. 본인은 한국에 더 있고 싶어 하지만 건강이 악화되면 자녀가 보살피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본인 혹은 자녀가 한국 집을 팔아 간병비로 쓰는 시나리오도 생각 중입니다. 현재로선 건강관리에 힘쓰며 버티는 것이 최우선이라 동네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만성질환관리 프로그램과 체육센터, 노인 운동교실에 꾸준히 다니며 지내고 있습니다. 덕분에 당뇨 수치도 안정적이고 우울감도 덜하다고 합니다. 박철민 씨 사례는 은퇴 생활 중후반의 현실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배우자를 잃고 혼자 남은 상황, 건강 문제, 그리고 자산은 있으나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해야 하는 과제 등이 있죠. 철민 씨는 집이라는 자산을 최후의 보루로 남겨두고 예금과 연금으로 검소하게 생활을 유지 중입니다. 그리고 필요시 주택연금이든 주택매각이든 실행할 준비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듯 65세 이후에는 내 자산을 지키면서도 남은 여생에 맞춰 유연하게 활용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돈을 너무 아끼다가 세상을 떠나면 그만이지만 괜히 남겨진 재산은 의미가 퇴색되니까요. 철민 씨는 자신의 건강과 삶의 의지를 잘 유지하며 경제적 자유의 마지막 마무리 단계를 밟아가고 있는 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모두 나이 들면 비슷한 도전에 직면할 것입니다. 그때 당황하지 않도록 지금부터 하나씩 대비해두는 것이 지혜겠죠. 지금까지 경제적 자유를 위해 6억 원이 필요하다는 주제를 중심으로 노후 생활에 필요한 자금 규모 산정부터 그 돈을 굴리는 방법, 그리고 연령대별 구체적인 전략까지 폭넓게 살펴보았습니다. 내용을 잠시 요약해 볼까요? 먼저, 은퇴 후 월생활비가 얼마나 필요한지 현실적인 통계와 사례를 통해 알아봤습니다. 평균적으로 1인당 15만 200만 원, 부부 기준 25만 300만 원 정도는 있어야 큰 걱정 없이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했죠. 이를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은퇴자금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지지만 국민연금 등 고정소득이 적은 분들은 6억 원 안팎의 목돈을 마련해야 월 200만 원 수준의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다는 계산도 해보았습니다. 물론 6억이라는 숫자는 획일적인 답은 아닙니다. 하지만 목표 설정의 출발점으로 삼아 각자 자신의 필요 금액을 산출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로, 그렇게 마련한 은퇴자금을 어떻게 운용할지에 대해 상세히 다뤘습니다. 예금과 채권 같은 안전자산의 역할, 주식과 ETF를 통한 수익 창출과 인플레이션 대응, 부동산의 활용임대나 주택연금, 그리고 보험형 연금의 장단점을 살펴봤습니다. 핵심은 분산 투자와 현금 흐름 확보의 균형이었습니다. 예금만 갖고 있어서는 돈이 불어나지 않고 주식에 올인하면 위험하니 적절히 섞어서 월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꾸리는 것이죠. 실제로 6억 원을 가진 가상의 인물 어씨의 포트폴리오 사례를 통해 어떻게 6억으로 월 250만 원 넘는 현금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시뮬레이션도 해보았습니다. 또한 세금과 건강보험료 문제도 짚어보며 생각보다 세금 부담이 크지 않다는 점도 언급해드렸습니다. 즉, 겁먹지 말고 적극적으로 자산을 굴려야 한다는 메시지였습니다. 셋째로, 연령대별 전략을 50대, 60세 전후, 65세 이후로 구분하여 제시했습니다. 50대 중반에는 은퇴자금 목표를 설정하고 공격적으로 모으는 시기입니다. 저축률을 높이고 투자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며 부채를 정리하고 주택계획을 세우는 등 발빠른 준비가 필요하죠. 60세 전후에는 퇴직과 동시에 모든 자산을 한데 모아 관리 계획을 세우고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수령 시기를 최적화하는 단계입니다. 즉시연금에 가입하거나 포트폴리오를 안정적으로 재편하고 예산을 수립하여 은퇴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65세 이후에는 자산을 지키며 지속 가능한 인출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아끼지도 너무 낭비하지도 않게 밸런스를 맞추고 필요하면 주택연금 등 보유 자산을 활용하여 생존기간 내내 경제적 안정을 꾀해야 합니다. 각 단계마다 소개해드린 김한수 씨, 이영애 씨, 박철민 씨의 사례를 통해 현실적인 실행 방안을 살펴보았는데 여러분 자신의 상황과 대입해 도움되는 부분을 찾아보셨길 바랍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강조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경제적 자유 결국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가 무슨 6억이나 모으나 하고 처음엔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차근차근 계획하고 실천하면 결코 불가능한 목표가 아닙니다. 그리고 설사 6억을 못 모았더라도 가진 자산을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 5억으로 6억 효과를 낼 수도 있고 3억으로도 알뜰하게 잘 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현실을 직시하고 지금부터 움직이는 것입니다. 은퇴 이후의 삶은 준비된 자에게는 황금기가 될 수 있지만 준비되지 않으면 고난의 연속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안타까운 노인 빈곤 통계가 더 이상 악화되지 않으려면 현재 50대, 60대인 분들이 각자 자신의 노후를 철저히 대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시청하시는 65세 이상의 시니어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혹시 내 자산 상태가 부족하다 느껴지면 불안해만 하지 마시고 오늘 들은 내용을 바탕으로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보세요. 지출 구조를 한번 점검하고 통장에 잠자고 있는 돈이 있다면 금리라도 높은 곳으로 옮기고 자녀분들과 내 재정 상황을 솔직히 상의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내가 모르는 정부 지원 혜택이 있는지 찾아보고 필요하면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세요. 행동하는 순간 막연한 두려움은 구체적인 계획으로 바뀌고 마음이 한결 편안해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경제적 자유란 꼭 돈을 아주 많이 쌓아둬야만 누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돈이 걸림돌이 되지 않는 상태, 그게 바로 경제적 자유입니다. 우리가 목표로 하는 6억 원이라는 것은 그런 상태를 이룰 수 있는 하나의 기준점일 뿐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목표와 자유의 모습은 다를 수 있습니다. 어느 분께는 3억으로도 충분할 수 있고 또 다른 분께는 10억이 모자랄 수도 있겠죠. 중요한 것은 숫자 그 자체보다 그 안에 담긴 삶의 내용입니다. 은퇴 후에도 소중한 사람들과 행복을 나누고 하고 싶은 일에 도전하고 평온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 돈은 바로 그걸 가능케 하는 도구일 뿐입니다. 그러니 돈에 휘둘리지 말고 우리가 돈을 컨트롤해서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 봅시다. 지금까지 긴 여정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 들어보니 어떠신가요? 막막했던 노후 대비에 조금은 길이 보이시나요? 여기서 제시해드린 내용이 여러분의 경제적 자유 실현의 작은 디딤돌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부터라도 할 수 있는 것 하나를 실천해 보세요. 작은 변화들이 쌓여서 몇 년 뒤, 그리고 몇십 년 뒤 여러분의 삶을 크게 바꿔놓을 거라고 믿습니다. 부디 모두가 경제적으로 걱정을 덜어내고 은퇴 후에도 자유롭고 당당한 인생 2막을 살아가시기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